안녕하십니까. 화장품 및 뷰티 제품의 신북방 러시아 시장 진출 및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될 주식회사 제피로의 이창석이라 합니다. 저희는 전문 무역 상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중소 브랜드들, 중소 제품들, 기업의 제품들을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시켜 드렸는데요. 특히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중소 화장품 브랜드와 함께 신북방 러시아 시장의 진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오픈마켓인 와일드베리즈라는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과 같은 이제 오픈마켓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러시아 쪽에서 이 와일드베리즈가 가장 큰 오픈마켓인데 그 와일드베리즈에 저희가 한국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진출을 시켜드렸고요. 또한 이제 저희 무역협회와 더불어 저희가 이제 인천에 보통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에 있는 이제 화장품 업체들을 아까 말씀드린 와일드베리즈와 오프라인 매장인 이제 골든애플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시켜드린 또 그런 사업을까지 또 진행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 그러니까 남동공단에 저희들이 화장업체가 많이 이제 또 몰려 있는데요. 거기 남동구청과 더불어 또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시키는 저희가 사업을 또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처 리퍼블릭, 김정문 알로에, 리인케 같은 이제 중견 브랜드뿐만 아니라 포에버 스킨, 물들인과 같은 저희가 이제 전문 무역 상사로서 매칭 상담회를 통해서 이제 또 매칭받은 이제 그런 중소 브랜드,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또 매칭이 된 그런 또 화장품 브랜드들과 더불어 약 60개사에 달하는 그런 화장품 브랜드들과 더불어 저희들이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또 진출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또 진행됐던 이제 그런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기업들이 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해야 되냐 하는 그 이유는요, 이 통계치에 정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통계치라서 약간은 이제 저희가 기간이 지난 통계치긴 하지만은요, 이 통계치를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이제 그 러시아 수입 화장품, 특히 스킨케어 제품의 이제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부분인데요. 프랑스에 이어 한국이 2위를 점유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성장률에 있어 가지고는요, 73% 이루는 정말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점유율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시장에 저희들이 진출을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러시아 시장을 좀 이해하시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러시아 시장에 같이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꾸며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의 통계치를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2019년도 통계치입니다. 2019년도에 저희 한국이 수출한 10대 교육 국가인데요. 물론 이제 중국이 가장 1위로서 높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이제 수치를 보이는 국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요. 또 하나가 베트남,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팩 위주로 해서 많은 이제 업체들이 이제 진출했고 해서 성공을 거두었고요. 러시아 시장은 베트남 시장이죠. 그다음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은 작년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많은 이제 출혈 경쟁으로 하면서 그 시장이 좀 많아지는 이제 그런 형태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인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도 많기도 하고 또 땅덩어리 넓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시면은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 본 또 설명회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년도 대비 33%나 증가했으면은 정말로 많은 이제 저희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이쪽 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또 타겟팅을 해가지고 노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진출하는 이제 그런 온라인 샵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골든애플 같은 이제 그런 편지샵이 있습니다. 이제 골든애플은 러시아 전역에 특히 이제 모스크바나 이제 뭐 같은 이제 노브시키비르크 같은 이제 큰 도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색조 화장품이나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편지샵입니다. 특히 이제 골든애플 같은 경우가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격 경쟁력만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은 다양한 러시아 벤더를 통해 가지고 이 골든애플 같은 이제 그런 편지샵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소비자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곳이 이제 리브코시 같은 이제 그런 매장일 겁니다. 리브코시는 아무래도 좀 이제 프랑스 제품을 좀 많이 취급하고 있고요. 고가 제품을 좀 많이 취급하고 있지만요. 역시 마스크팩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저희 한국 제품들을 가장 많이 또 보유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그런 매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마스크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리브코시 같은 이제 매장도 괜찮으시고요. 마그네트라는 이제 그런 매장도 있는데요. 원래 마그네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식품 체인이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화장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역시 화장품을 이제 러시아 전역에 이제 보급하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눈여겨보고 이제 또 진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제 또 한국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진출했던 곳이 이제 빠트로슈카 같은 곳입니다. 빠트로슈카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욕실용품이나 홈케어 용품과 더불어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업체인데요. 뭐 무역협회에서도 이제 수출 상담에 가시면은 전문 명사 수출 상담이 많이 자주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아마 이제 빠트로슈카 쪽 벤더사가 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또 수출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역협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많이 도전해 보셔야 되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쪽은 이제 큰 편지샵 외에도요, 미용실이나 그다음에 메이크업 스튜디오, 그리고 헤어 케어 스튜디오, 그다음에 아시안 그 제품들이나 아시안 뭐 식품들을 파는 아시안샵 등에서 또 화장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편지샵과 더불어서 이제 좀 조금만 이제 또 지역마다 저희가 이런 샵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샵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품이 또 공급되고 판매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큰 샵에 이제 좀 그 편지샵 같은 데 진출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혹시 이제 이런 작은 샵들에 이를 여러 개 이제 또 만나가지고 또 그런 샵들 위주로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해보고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샵들은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무역협회에서 이제 또 진행하는 무역 상담에서 만날 수 있지만은요. 최근에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뷰티 박람회, 뷰티 전시회에 많이 참가를 합니다. 메이크업 데이나 뭐 인터창 같은 이제 그런 뷰티 전시회가 상당히 유명한 전시회고요. 또 이제 인터창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이제 이런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참석해가지고 또 이제 출품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또 러시아에 있는 이제 그런 바이어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또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한국 업체들이 이 인터참에 이제 가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국 업체들이 이제 전무하게 거의 출품 안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은 이제 또 한국 업체들 많이 가셔가지고 또 좋은 실적들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시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이제 오프라인 매장 외에도 저희들이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온라인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쇼핑도 못 가고 또 이제 야외로 또 활동도 이제 못 나갔던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온라인 쪽에서 이제 제품 구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검색 엔진인 얀덱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네이버가 있고 해외 쪽에는 구글이 있는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는 얀덱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요. 이제 가장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그 얀덱스라는 사이트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 연간 추천 검색어로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단어들이 어떠한 단어들이 있냐면은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온라인 스토어,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한국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곳 등과 같은 이제 그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 정말로 많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 또 외부에 가가지고 이제 화장품을 이제 구입을 못하고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색 결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검색 결과는요, 뭐 한 달에 뭐 28만 번 정도나 검색이 될 정도로 많은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이제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도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시장을 한번 두들겨 보는 게 또 어떨까 싶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B2C 온라인 판매 증가율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멕시코라는 곳입니다. 멕시코, 인도라는 곳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지만은요. 그와 더불어 약 23%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온라인 판매율이 증가된 곳이 러시아 시장입니다. 또한 주문 건수로서는요, 이제 약 41%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주문 건수가 증가했죠. 약 41%나 증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 이 러시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희 중소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제품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다 편하게 러시아 고객들을 만날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 약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은요, 이 자료를 보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분들이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내후년 되면 60%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이용할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또 전자상거래로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지금은 대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자상거래 발달되고 있긴 하지만요. 중소도시나 이제 농촌 지역까지 이제 전자상거래 파급이 되면은요,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됩니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어떠한 제품들이 전자상거래에 많이 판매가 되냐 그러면은 신발이나 의류, 그리고 퍼스널 케어 용품, 화장품 제품들이 정말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도 이러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시장을 좀 두들겨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요. 해외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노란색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쪽이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가방이나 벨트 같은 제품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제품들이 싸다 보니까요, 이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직구하는 이제 그런 패턴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요, 역시 화장품 하면 또 저희 한국 이번에 강세이고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장품이나 퍼스널 케어 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해 보시면은 나름대로 좋은 결과들을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가 아직 그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위주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이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모스크바 대도시에서 이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제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서 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자상거래로 이제 물건을 보냈을 때 뭐 러시아에 있는 시골까지 이제 또 물건을 보내가지고 배송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대도시와 같은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건을 발송을 하고 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이제 좀 부담 없이 EMS나 K팩 같은 이제 그런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판매를 진행할 수 있고 또 많은 실적을 또 얻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이제 뭐 그런 해외 직판몰 외에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온라인 오픈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오픈 마켓이 이제 와일드베리즈라는 그런 오픈 마켓입니다. 1위가 와일드베리즈는 오픈 마켓이고요. 2위는 이제 오전이라는 오픈 마켓이 있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라모다라는 오픈 마켓이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14위 보신 베루라는 오픈 마켓이 있는데요. 얀덱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검색 엔진이 유명한 얀덱스에서 이제 좀 만들어낸 이제 그런 오픈 마켓인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베루가 들어갔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 베루라는 이름을 좀 없애고 얀덱스 마켓이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이제 베루가 얀덱스 마켓으로 재정비가 됐더라고요. 트래픽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얀덱스 마켓도 아까 말씀드린 와일드베리나 오전 그리고 라모다에 이어가지고 이제 중요한 마켓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제가 와일드베리즈를 좀 살펴볼게요.
와일드베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 가장 큰 오픈마켓입니다. 이 오픈마켓의 이제 오너가 한국계로인 분이라서 한국에서는 더 유명한 이제 그런 오픈마켓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서 배송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픽업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아마 옷을 입어보고 또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제품을 구매하면은 이런 러시아 전역에 있는 픽업 포인트로 제품이 발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옷을 입어보거나 제품을 확인한 후에 이제 구매하게 하는 그 O2O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오픈 마켓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온라인 에서 구매된 부분들이 아까 이제 픽업 포인트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코인락카도 있는데요. 의류 같은 경우 입어보고 결정하지만은 일반 제품인 경우에는 그냥 픽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코인락카로 배달해가지고 또 이제 픽업을 해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가지고 현재 이제 이런 형태로 와일드베리 판매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0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일드베리에 기본적으로 입점을 시켜드렸는데요. 이 와일드베리에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내수 마켓이다 보니까 러시아 인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EAC 인증이라고 이제 러시아에서 유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증이 필요한데요. 이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러시아로 이제 물건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와일드베리 입고시키기까지 대략적으로 약 한 90일에서 한 12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좀 많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진출하고 싶으신 그런 기업들이 있으시면은 사전에 좀 잘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기간들을 좀 잘 측정해가지고 진출을 하시면은 정말로 많은 러시아인들한테 저희 화장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픽업 포인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 전역에 이 픽업 포인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사하린 지역도 역시 픽업 포인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하린이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극동 지역도 픽업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O2O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런 픽업 포인트들은 이제 모스크바 시내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곳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하고 또 제품을 이제 입어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와일드베리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와일드베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자체 배송하는 형태가 아니라요,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그 물류센터에 제품을 입고시켜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제품에 대한 오더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물류센터에서 출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존에도 FBA라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아마존 물류센터에 물건을 집어넣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와일드베리즈도 물류센터에 이제 물건을 집어넣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송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처음에 이제 리스팅하거나 이제 마케팅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저희 제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대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유럽 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극동 쪽에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습니다. 아시아부터 유럽에까지 걸쳐가지고 정말로 광범위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대륙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요. 이 물류도 역시 구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그런 물류센터에 물건을 집어넣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상테페부르크 그리고 이제 노브시부르크 그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데도 물류센터가 있어가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역시 이제 물건들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편하게 아무런 이제 큰 신경도 안 쓰시고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이 이 와일드베리 러시아에 있는 와일드베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오전이라는 것도 많이들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전은 이제 쿠팡 같은 곳이라 보시면 돼요. 자체 이제 배송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 자체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발송하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오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산품, 특히 화장품도 많이 지금 취급하고 있고요. 여기 또 트럭 사진도 있는데요. 오전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트럭들입니다. 그런 트럭을 통해 가지고 하루 만에 이제 배송을 됐으면 하루 만에 뭐 넓은 공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뭐 대도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배송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오전이라 가지고 저희도 많이 이제 이쪽에 진출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베루라는 곳에서 이제 최근에 이름을 바꾼 얀덱스 마켓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는 얀덱스라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얀덱스 마켓이 그냥 가격만 알려주고 그리고 판매하는 곳을 연결시켜주는 형태로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이제 발송하는 또 얀덱스 마켓이라는 곳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얀덱스 마켓으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좀 자료 통계상이 약간 이제 저희가 좀 다르게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베루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얀덱스 마켓으로 이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캡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얀덱스 마켓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말로 많이 이제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저희 화장품이 가장 많이 입점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얀덱스를 통해 가지고 또 얀덱스 마켓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러시아 시장을 또 들여다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뭐 라모다와 같은 사이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이제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밴더를 좀 구하시거나 뭐 직접 입점시키거나 뭐 판매 대행을 하시는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좀 이제 러시아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즐겨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외에도 저희들이 러시아 시장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자체적인 자생기업인데요. 이런 러시아 자체적인 자생기업 외에도 여기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제 그런 기업이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저기 알리바바. 이제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인데요. 그 곳에서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B2B 사이트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B2C 사이트잖아요.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시장이 러시아입니다. 따라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가장 이제 역점을 두고 가장 많이 이제 진출해 가지고 현지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한 러시아 진출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기업도 알리익스프레스에 좀 진출할 수 있는 이제 물론 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가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제 모스크바나 아니면 러시아에 있는 직접적인 사이트에 입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또 러시아 시장을 두들겨보는 또 그런 방식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해외에 있는 오픈마켓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만들어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역직구몰 또 직판몰이라 그러죠, 저희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리안월드.ru라 해가지고 저희가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러시아용 직판몰을 이제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결제가 되는 현지 통화로 결제가 되는 얀덱스 머니를 탑재해 가지고요. 현지인들 실제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을 러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 단계로서 러시아어로 제품 설명을 만들어주는 작업용으로 현재 이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에서 해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역량들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현지 통화로 결제가 되는 얀덱스 머니와 같은 이제 그런 통화 시스템을 탑재해가지고 한국에서 보다 손쉽게 러시아 소비자들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얀덱스 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 업체들과 지금 제휴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년 전에 이제 구축한 홈페이지 개설 초창기부터 얀덱스 머니와 저희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얀덱스 머니를 이제 좀 이제 가입을 하실 때 한 가지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쉽게 풀어내실 거긴 하겠지만은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서 약간은 이제 금융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얀덱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좀 금융 규제가 되는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얀덱스나 뭐 얀덱스 머니로 저기 신용 조사를 위해서 이제 한국에 뭐 처음에 좀 돈을 좀 보내줘야 되는데요. 그런 러시아로 송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신다 그러면은 은행 쪽에서 이제 편하게 러시아 쪽으로 신용조사 비용을 보내고요. 얀덱스 머니에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API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이제 얀덱스 머니를 탑재시켜서 러시아인들이 쇼핑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쇼핑몰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우커머스 그리고 오픈카트와 같은 해외 쇼핑몰에 이런 얀덱스 머니가 또 적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얀덱스 머니 쪽하고 잠깐 저기 이제 화상으로 미팅 좀 가졌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카페24나 뭐 메이크샵 같은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이제 그런 쇼핑몰 솔루션들하고도 제휴를 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제 이런 얀덱스 머니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정말로 많은 정말 큰 영토입니다. 또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그런 러시아 시장에 저희가 자사 쇼핑몰로서 진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사 쇼핑몰로서 러시아에 진출하게 되면은 면세 범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 고객들한테 이제 물건을 보낼 때 저희가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이 정말로 이제 메리트가 될 거고요. 그것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20%나 되거든요. 이런 20% 부가세만 감면받아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이 매월 200유로까지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한 달에 보통 200유로까지 이제 면세를 적용받고요. 200유로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약 15% 정도 관세가 부과되기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러시아 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유로 한다 그러면 다들 고민하시죠? 한국 돈으로 보면 되게 적은 돈인데 러시아인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큰 돈이에요. 뭐 약 한 5만 원? 약 한 26만 원 정도 되나요? 요새 환율 정도로 하면은 그 정도 될 텐데 러시아 분들이 이제 보통 한 달에 월급으로 받는 돈이 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유로 되면 상당히 이제 큰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제 좀 러시아 시장에 이제 좀 문을 두들길 수 있는 부분이 이 전자상거래, 특히 직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서류는 제가 또 다른 서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 쪽에 법인이 갖고 있어가지고 러시아 쪽 법인으로 이제 저희 같은 물건 대량으로 좀 러시아 쪽 법인의 물건을 보내놓고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인보이스들인데요. 여기 좀 뭐 러시아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읽긴 좀 힘드실 텐데 러시아가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 관세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약 한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20% 정도 되는데요. 이 관세나 부가가치세 외에도 러시아 통관 수수료들이 정말로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이제 뭐 해외 쪽에 러시아 쪽에 대량 물건을 보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용들이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이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 중소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판이나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좀 문을 들겨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러시아에 이제 진출을 하시려 그러시면은요, 이제 가장 꼭 필요한 것이 이 인증 부분일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화장품 유통하시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인증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좀 받아야 되긴 하는데요. 러시아 쪽은 뭐 아까 해외 직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느슨하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이제 해외 러시아 전국적으로 이제 진출해가지고 판매하실 경우에는 이 EAC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EAC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요. 일반 화장품이나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주름 개선 화장품. 러시아는 되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습이나 주름 개선 화장품이 되게 많이 팔리거든요. 이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DOC 방식으로 저보다 좀 쉽게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한국에서 많이 더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미백이지 않습니까? 미백이나 청결제
이제 뭐 그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COC라 해가지고 이제 국가 인증을 좀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DOC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인증을 좀 갱신을 해주셔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COC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러시아에 이제 진출하실 때는요, 이 인증부터 먼저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인증이 이제 끝났다 해서 이제 모든 분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그 러시아 쪽에서 제가 받은 이제 EAC 인증서인데요. 인증서 외에도 저희가 러시아인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제품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즉 라벨링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라벨링 작업도 좀 필수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해외 직판을 하시면 이걸 좀 생략하시고 러시아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제품이 이 화장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EAC 그런 인증을 받고 EAC 라벨을 제품마다 붙여가지고 현재 러시아 쪽으로 다 물건을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EAC 인증을 받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리사이클 마크예요. 과거에는 이제 이런 리사이클 마크까지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모스크바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그런 리사이클 마크나 그다음에 성분 표시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좀 강제하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좀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이나 이제 무역 활동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잦은 정책 변화인데요. 정말로 진짜 올해만 해도 한 3번 이상 정책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버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사이클 마크까지 이제 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러시아의 물건을 파신다 그러시면은 EAC 인증을 받고 라벨이 필수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리사이클 마크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라벨링 준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러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한다 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통관 부분이에요. 저희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무슨 놈의 이게 통관이 되게 까탈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팔레트로 패킹하는 작업부터 되게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세관을 통관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제품마다 이렇게 라벨이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제품 박스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EAC 라벨이 다시 한번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EAC 마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팔레트를 짜지 않습니까? 팔레트를 짜고 그리고 저희가 5면, 5면에 다시 또 이제 저 EAC에 관련된 부분이 부착이 되게끔 러시아 세관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안 되면은요, 러시아 세관을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반품이 되고 반송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러시아와 거래를 하거나 러시아에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보내실 경우 이제 이런 패킹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거는 러시아 이제 수입 면장이죠. 뭐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제품 수입하면은 이제 그런 면장도 갖고 있는데요. 역시 뭐 저희 법인 통해 가지고 수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세관을 잘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러시아 세관이나 러시아에 또 처음 진출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저희 무역협회 쪽에 한번 문의를 주신다 그러시면은 전문 무역 상사들을 하고 해가지고 같이들 이제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최근에 변화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말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온라인 말씀드렸고 오프라인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런 오프라인에서 물건 파는 거나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거 외에 정말 가장 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상거래도 있고 뭐 저희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뭐 온라인 같은 키워드 검색을 하죠. 온라인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이제 배너를 보거나 뭐 이제 하다못해 이제 전단지를 보고 해가지고 쇼핑몰에 방문을 하거나 가게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품을 보고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패턴들이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보였던 이제 그런 패턴들일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품 구매 패턴이었고요.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부분이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썼던 제품들을 구매하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과거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은 모델들을 많이 썼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쓰는 거를 제품들을 보고 이제 그 밑에 그 팬층들이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제품 홍보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와 동일하게 인플루언서들,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들, 특히 뷰티 인플루언서들한테 저희들이 제품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제품에 대한 그런 사용 체험담을 많이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인플루언서 채널에 방문해가지고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컨텐츠를 보시고 그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쇼핑몰에 방문을 하시고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거나 그리고 나서 제품 구매 전화를 이루는 형태를 많이 취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러시아 쪽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 이제 좀 문을 두드리는 경우에는요, 저희 판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요. 그 판매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실제로 이 제품들을 아까 말씀드린 와일드베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해외 직판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매우 큰 효과를 거두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러시아 쪽에서 인기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 V컨택트라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유명하긴 하지만은요, 저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10대, 20대, 30대의 팬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에 있는 중저가 화장품들을 되게 선호하고요. 특히 거기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라도 모스크바에 러시아에 진출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그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인스타그램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러시아로 번역해가지고 또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도 섭외해가지고 저희 한국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외에도 저희가 러시아 쪽에서 많이 또 진행하는 것이 이제 바이럴 마케팅, 즉 리뷰 마케팅인데요. 아이리커맨드와 같은 이제 사이트가 상당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요, 제품이 있고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그런 리뷰들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리뷰들 외에도 또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구매 좌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아이리커맨드와 같은 사이트에 방문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실제 사용담을 보시고 사용기를 보시고 이 제품이 괜찮은지 아니면 이 제품이 우리한테 어울리는지 확인 후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이제 아이리커맨드와 같은 이제 사이트에 여러분 제품이 등록이 되게끔 그렇게 좀 이제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제품을 좀 더 알리시면은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아이리커맨드 외에도 다양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이제 SNS 채널과 좀 별개된 이제 또 채널인데요. 러시아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장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이제 활용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이제 그런 제 인플루언서 외에도 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뷰티박스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스 안에 다양한 이제 그런 샘플이나 단품들을 담아가지고요.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나 블로거들한테는 또 이걸 제공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이제 그런 뭐 일단 일종의 이벤트성 이제 그런 뷰티 제품 체험단 모집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모폴리탄이라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뷰티 잡지에서 진행한 이제 뷰티박스 이제 부분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러시아 쪽에 좀 이제 제가 밀어드리는 이제 제품 중에 하나가 이때 마침 좀 들어가가지고 이 제품이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뷰티박스가 구성이 됐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해외 쪽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런 뷰티박스를 통해 가지고 화장품을 체험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제 편집샵, 뷰티 편집샵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시안과 같은 이제 마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와일드베리즈와 같은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제품을 써봐야지만 이 제품이 내 피부에 맞는지, 그리고 또 이 제품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체험시킨다는 의미로서 제가 이제 뷰티박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품이 혹시라도 이제 러시아에 진출하는 경우에는요, 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홍보 마케팅 수단이 있겠지만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 뷰티박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약 60개 회사와 더불어 올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단순히 이제 뭐 와일드베리에 진출한다, 뭐 골든애플의 제품이 전시된다 해가지고 물건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들이 러시아에 계신 그런 뷰티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떠한 또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인플루언서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이제 그런 저희들이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은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여러분 제품을 좀 알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협업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많은 인플루언서 동영상을 찍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인플루언서 동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제품들을 좀 런칭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들을 좀 알렸던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올해는 60개사 뭐 성공적으로 진출시켰는데요. 뭐 내년에는 뭐 한 2배인 뭐 120개사나 200개 정도 저희가 좀 목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런 뷰티 기업들과 더불어 저희도 이제 러시아 진출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라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좀 선호하고 좀 수요를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시장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또 마케팅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채널과 더불어 다양한 밴더들과 더불어 이런 러시아 뷰티 시장에 진출하시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이제 수출 시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매출처를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준비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뭐 회사 홈페이지도 저희가 좀 이제 게재도 해놨으니까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이제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무역협회에 통해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또 해외 전자상거래로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폭넓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나 감사하셨고요. 혹시라도 뭐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